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녹화가 긴 시간의 녹화가 돼서 천천히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법인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공부하실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실무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 두꺼운 책으로 그렇죠? 32시간 정도로 수업하는 그런 교육은 현재 대한민국엔 없어요. 근데 이 두꺼운 책을 그렇죠? 하루 8시간씩 4일 동안 엄청나게 힘드실 텐데 겪고 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을 듭니다. 2020년에 결산하고 세무조정 책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어저께 받았어요. 제가 원고를 넘긴 지가 꽤 되는데 책을 만드는 시간이 있어서 어저께 받아보고 책은 참 이쁘게 나왔어요. 이쁘게 나왔고요. 제가 원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 기억하세요. 일단 앉아 계신 분, 사이버로 보시는 분, 이 책의 맨 앞에 보면 제목 맨 앞에 보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도서 출간 이후 법 개정 6권 해석의 업데이트 자료는 그죠? 내년 3월 말까지 그죠? 요 사이트에 가서 무료로 다운받으라고 돼 있다. 보셨죠? 그죠? 왜냐면 이 책이 아무리 제가 집어넣어도 9월 정도까지의 6권 해석들이 들어가요. 그럼 그거 이후에도 또 나오겠죠. 그죠? 내년 3월까지는 6달이나 남았는데 맞나요? 요 사이트에 가시면 요 책 쓰고 나서 새로 나온 중요한 이런 6권 해석 판례, 세법에 개정된 내용은 요 사이트에 가면 있어요. 되셨어요, 이제? 이제 업데이트가 되죠, 그죠? 여러분이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직급이 뭔지 뭐 잘 몰라도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제대로 공부하려면 반드시 이 업데이트를 받으세요. 근데 직급은 받을 필요 없죠, 그죠? 뭐 이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강의하는 도중에 그 사이에 최근에 나온 몇 가지들은 제가 또 따로 설명해 드리고 6권 해석 남반은 칠판에다 써드리니까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워낙 긴 수업에 천천히 가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그죠? 어떤 세법이 개정된 날 먼저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어떤 세법이 개정됐나? 1번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업재편기업이 아닐 겁니다. 원래 2월 결손금은 60%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몇 가지들은 전액 다 공제되거든요. 거기에 사업재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이 들어왔어요. 빨리. 관심 없죠? 저도 관심 없어요. 이런 거 과감하게 넘기고요. 2번 결손금을 보존할 때 입금 불산입하는 자산 수중 이익에서 국고보조금은 제외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여러분에게 이건 좀 어렵죠. 그죠? 여러분이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우리 회사에 공짜로 돈을 줬다. 맞나요? 영업의 수익이죠. 법인세법의 입금이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가 넘어오는 2월 결손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자산 수중 이익을 입금 불산입하실 수가 있어요. 유리한 거예요. 지금은 이해 안 돼도 되니까.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뭐야? 정부가 공짜로 준 거죠. 정부가 공짜로 준 거다. 그럼 개념이 자산 수중 이익이지만 그거는 입금 불산입이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만 들으시고요. 여러분한테도 이건 없어요. 왜? 국고보조금 수업을 들을 때 우리가 이걸 자산 수중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고 배우거든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3번은요. 여러분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계시면 거기서 배당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배당금을 받으면 우리가 일정 금액을 그죠? 입금 불산입해요. 배당금을. 그러니까 이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박스에 여러분이 상장회사 주식을 몇 프로 가졌느냐에 따라 거기서 받는 배당금을 이렇게 100이나 50%, 30% 입금불산입하는데 바뀐 건 자, 30% 초과를 이상으로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이 상장회사 주식을 30%를 가졌으면요. 그죠? 작년도까지는 30% 이하여서 30%를 입금불산입하다가 올해는 요 초과를 이상으로 바꿔서 올해부터는 30% 가지면 50% 입금불산입이 돼요. 유리한 거죠? 국어 단어가 바뀌었으니까 요것도 그냥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졌을 때 입금불산입하는데 요게 30% 가졌을 때 요게 조금 뭐가 바뀌네 이렇게 그 정도 이해해요? 요렇게 그죠? 초과를 이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상을 미만으로 바뀌었고요.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 페이지 4번 여러분 10초 줄게 읽어볼래요? 정말 뒤지게 중요한 놈이네요. 너무너무 중요한 놈인데 이건요. 여러분이 해외 현지 법인이 있으세요? 그러면 거의 여러분과 같은 한국인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고요. 그러면 현지 법인에서도 월급을 주고요. 한국에서도 월급을 줘요. 당연하겠죠? 보통. 그러면 세무조사 받으시면 현지 법인에 가서 일을 하는데 왜? 한국에서 월급 줘 그래갖고요. 여러분들이 월급 준 금액이 무조건 손금불산입돼요. 근데 지금 예외가 어떨 땐 송금 인정이 된대요. 여러분이 중소나 중견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이 해외 현지 법인이 여러분이 몇 프로를 가져야 된대요? 100%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그 한국에서 그 사람에게 준 월급이 선금돼요. 이건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놈이 개정됐어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놈이 바뀐 거예요. 다만 그 밑에 조그만 별표 같은 거 안 읽었으면 지금 읽으세요. 이건 뭐예요? 들어봐요. 베트남에서 이 사람한테 4천만 원을 주고요. 한국에서 6천만 원을 주면 6천만 원은 부인된다는 거죠. 거꾸로 줘야죠. 우리가 4천 주고 베트남이 6천. 전체의 50% 미만일 때만 선금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놈이에요. 알았죠? 세법 개정된 것 중에 여러분이 중요할 만한 건 몇 개 없어요. 실제로 요건 더럽게 중요한 놈이니까 잡았어요. 되셨어요? 다음에 5번에 대손금, 채권을 떨어냈을 때 손금인되는 게 6개월 이상 경과되면 20만 원인데 3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은 손금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로 2번 뚫어지게 읽어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놈이 세상에 나왔어요. 개정세법 중에 압도적으로 1등일 거예요. 읽었어요? 여러분이 중소기업에 되고요. 거래처에 물건이나 유형자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돈을 안 주면요. 그죠? 그냥 2년만 지나면 무조건 대손 떨 수 있어요. 난 이게 믿기기 어려울 정도의 개정세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지만 이건 소멸시효 3년 이런 게 걸리거든요. 그거보다 앞서서 무조건 2년 지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되셨다고 볼게. 됐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2년 지나면 떨 수 있다. 2년 지나면 떨 수 있다.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만 어쨌든 지금 딱 궁금하면 어떻게 생각돼요? 여러분 빨리 대답하세요. 2017년 10월 달에 물건 팔았으면 2년이 되면 언제야? 작년이었죠. 그죠? 그죠? 근데 작년엔 이런 법이 없었으니까 못 떨었죠. 근데 올해는 법이 새로 나왔죠. 그럼 궁금하겠죠?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하는 법인데 이미 작년에 2년이 지나서 법이 없어서 못 던 건 어떻게
누가 물어봤지 않을까? 이건 당연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 뭘 걱정해? 그냥 2020년에 떠세요. 그러면 선금이죠.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면 이거보다 중요한 개정세법은 없어요. 됐어요? 표시들 안 해요?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표시하지 그래요? 그죠? 그냥 막연하게 듣지 마세요. 중요하다라는 거 정도는 좀 표시하시란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그죠? 막연하게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32시간 지나가면 내가 뭘 배운 날 정도로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표시해 놓으세요. 표시해 놓으세요. 6번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맨 밑에 민사조정법에 따르는 조정이 추가됐다라고 그러죠. 그죠? 이거는요. 여러분이 저랑 문제가 생겨서 싸워요. 돈 주니 많이 할 때. 돈 주니 많이 할 때. 그죠? 소송을 했는데 판사님이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야, 니네 일로 와봐. 그죠? 그래서 그냥 싸우지 말고 야, 합의해. 뭔 말이야. 여러분은 나한테 10억같이 팔았는데 나는 여러분 물건이 하자가 있다고 못 준다고 하는 거라고. 소송이 붙었다고. 그죠? 그럼 판사님이야 싸우지 말고 합의해. 조정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대충 8억만 받지. 그럼 여러분 2억 못 받았죠? 그런 것도 송금이라는 거예요. 개념만 잡고요. 오른쪽에 7번 리스입니다. 지금 이거 하긴 어렵고요. 국제회계 기준이 리스가 무지하게 바뀌었거든요. 회계 처리 기준이. 그죠? 세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다만 이건 IFRS 하시는 기업만 이렇습니다.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은 이 세무조정이 없고요. 국제회계 기준 하시는 분은 이와 같은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리스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국제회계 기준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일단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할 거고요. 8번 소액수선비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화살표점 그죠? 300만 원짜리 수선비는 자산 잡지 말고 비용으로 인정해도 되는데 이걸 6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600만 원 정도 이하의 수선비는 그냥 단기 비용 잡으세요. 송금 인정해 주실 거고요. 9번 즉시상각에서 금형을 제외해요. 이건 너무너무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금형이 뭔지 정도는 알죠. 생산할 때 틀을 뜨는 건데 머리에 잘 잡아요. 틀을 뜨는데 금형을 만드는데 10억이야. 그러면 2019년까지는요. 여러분이 금형을 10억을 금형비라고요. 비용 잡으면 그것도 손금이고요. 10억인데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 세법이. 다 같이 너무 크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금형은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해도 되고 일시의 비용으로 떨어도 손금 인정해 줄게. 근데 10억도 비용이잖아. 손금. 그래서 세법이 올해부터 금형은 자산 잡고 감가상각으로만 합니다로 바꾼 거예요.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알아놓으시고요. 기부금의 2월 방법은 이미 전년도 바뀐 거예요. 2월 된 거부터 먼저 하고 올해 거부터 한다. 이건 나중에 이건 이미 개정된 게 아니죠. 그죠? 이미 2019년 세무조정부터 이렇게 했고요. 자, 11번 접대비인데요. 접대비 한도가 이거 웬 말이야. 그죠? 대단하죠? 기본 한도가 중소기업이 2,400을 3,600으로 1,200이나 올렸어요. 기본 한도도 올린 거 그런데 이번에 수익금액 한도가 그죠? 100억까지 그죠? 0.2%를 0.3%로 그 다음에 밑에 구간도 0.1을 0.2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접대비 한도가 일반 기업, 중소기업 다 올라가요. 왜 그래요? 코로나 이걸 근데 바꿀 때는 빨리 말해봐. 코로나가 아니었잖아 이게. 그죠? 코로나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거기 11번 옆에 뭐라고 돼요? 2020년은 조특법 146 적용이라고 써있죠. 맨 위에 제목에. 좀 이따 따로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2020년 올해는 이거보다 더 한도가 늘어나요. 이따 그건 조특법에다 써놨어요. 아셨죠? 이따 복고에 바로 책이 있으니까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12번 공익 이런 거 안 보는 거 빨리 넘겨요.
13번 업무용 승용차 연구개발 목적이다. 이거 빼라는 거고요. 연구개발 목적으로 하는 승용차들이 있어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말해요. 여러분 환장하겠죠.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거 뭐 연구하세요? 안 하죠? 대기업의 일부를 빼준 거고요. 14번은 정말 중요해요.